여러분 제발 한국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한국을 배우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일본인 교수가 학생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수의 모습은 무척 지쳐 보입니다. 얼마 전 동아시아 경제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일본인 교수 미호입니다. 일본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는 일본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죠.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지만 요즘은 그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어릴 적 저는 소니와 혼다, 렉서스 같은 일본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며 자랐고 일본 기술의 위대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면서도 일본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학업을 견뎌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본 산업의 미래를 연구하며 일본 최고의 기술을 구축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었네요. 제가 일본으로 돌아와 교수가 되었을 때는 전자산업이 지나간 후 IT 시대가 번창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경제학인 저의 전공 때문에 한국을 자주 방문할 기회가 많았죠. 방문할 때마다 한국은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어느덧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고 앞으로 도래할 AI 분야나 대체에너지 같은 미래 먹거리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역동적인 현실이 너무나 부럽고 어느 때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일본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원하면서요. 하지만 최근 동아시아 무역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이후 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활기와 역동적인 경제 발전은 제게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한국은 마치 거대한 기계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제는 멈춰버린 시계처럼 정체된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벌어지는 요인 중 하나는 대학교 교육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포럼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한국 교수의 제자를 통해 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 제자는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며 그 학생의 눈빛에서는 배움에 대한 강한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는 다양한 해외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듯 했습니다. 그의 태도와 능력은 정말로 부러움을 자아냈어요. 일본에 이렇게 영특한 학생이 많으면 좋을 텐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학년 시대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학생들이 학업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국 학생들의 지식 수준과 열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일본 청년들과 뚜렷한 차이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이라는 경쟁력을 쌓으며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죠. 외국어 능력은 기본이고 각종 자격증 취득에도 열의가 있고 무엇보다 그들의 밝고 긍정적인 태도는 그 자체로도 한국의 기업들이 양질의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곧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확신이 들죠. 반면 일본의 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일본의 교육 시스템은 이미 10년 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저학력의 시대가 온 거죠. 하향 평준화 정도가 아닌 이건 정말 대학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와세다 대학교도 한때는 명문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지금은 세계대학 순위에서 600위권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가 62위인 걸 감안하면 600위밖에 있다는 충격이 이해가 되실까요? 이 순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본 교육의 질적 하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최근 일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으며 혁신과 도전에 대한 열정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일본 학생들을 가르쳐본 결과 많은 학생이 의욕이 없고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각은 예사로 하며 학생들이 너무 떠들어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 되었죠. 이렇게 일본의 대학생들이 저학력이 된 건 지금의 일본 사회에서 퇴직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취업이 쉽게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학업을 등한시하고 그저 졸업장만 따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학생들은 기본적인 전공 과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전공 과목 평균 학점이 2점대에 머무르는 학생들도 많아졌다면 믿으실까요? 물론 일본 대학생들이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의 경제 문제가 가장 크죠. 최근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깊은 위기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최근엔 역대 두 번째로 주가가 폭락했던 날도 있었죠. 내수 경제는 바닥을 친 지 오래고 엔화의 가치 하락은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이 일본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가는 잠시 반등했지만 이 역시 눈속임에 불과하였고 실물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죠.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의 엔케리 트레이드 사건은 일본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어요. 이 전략은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 엔화를 빌려 다른 나라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엔화는 장기간 평가절하되었고 결국 일본 경제는 더욱 깊은 불황에 빠져들었죠. 이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위험한 투자에 매달리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자초한 셈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 뿐이죠. 금리가 인상되면 이미 높은 부채에 허덕이는 개인과 기업들이 파산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값싼 엔화로 인해 관광산업과 일본의 대기업들의 수출로 그나마 숨통을 틔우고 있지만 내수 시장의 침체와 임금 정체는 일본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크게 앗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GDP의 60% 이상이 개인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는 것과 다름없죠. 요즘 일본 청년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부모님 세대가 30년 전 받았던 월급과 거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저금리 속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 도산하는 일이 흔해지고 청년들에게 남겨진 것은 불안한 미래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일본 청년들이 더더욱 열심히 공부해 일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암울한 상황은 그들의 열정을 꺾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학업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고 도전하려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졸업장만 따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경력을 쌓지 못하고 결국 사회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요. 일본의 경제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이끌어낼 인재들이 지금의 청년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고. 그리고 나올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IT 분야를 배워 일본에 적용하는 게 저의 1순위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배우면 되는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며칠 전 강의에서 저는 일본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IT 현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혁신과 변화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얼마 전 한국의 경기도 화성이라는 지자체를 방문했는데 마침 그곳에서는 유명한 포도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 지역 행사에 대한 홍보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보통 일본은 포스터로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니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참가 신청 과정이었죠. 온라인에서 QR코드를 스캔하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신청이 완료되었죠. 그 모든 과정이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서 QR코드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참여자들이 어디서 모여야 하는지 몇 명이 도착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강의에서 저는 일본인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일본에서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제게 대답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죠. 매뉴얼대로만 하면 안 되나요? 하며 웃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이지 너무 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강조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매뉴얼에 의존하는 태도에 또 한 번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시키는 것만 잘해서 이렇게 나라가 엉망인데 생각 없이 또 저런 대답을 하니 이게 저의 무능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토리 세대의 저항력의 문제일까요? 매뉴얼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그들의 반응은 일본이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음을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도 QR코드를 자주 씁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신청 서식으로 받지는 않죠. QR코드를 만들 수는 있는데 지자체에서 참가 신청서를 받는 것에는 활용하지 않고 왜 우편으로만 받을까요? 이렇게 편리한 방법을 놔두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예를 들어 일본에서 시험을 신청하거나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먼저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며 며칠을 보내고 다시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보는 식이죠. 한국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일본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느낍니다. 발전, 혁신, 변화. 이런 단어는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된 걸까요? 한국은 시골의 작은 지자체들부터 관공서, 사회 전반에 다 쓰고 있는 기술인데요. 혁신을 싫어하는 일본은 20년쯤이나 지나면 이런 QR 신청서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이런 시스템 도입이 20년 지나도 가능할지 의문이지 않나요? 물론 일본의 IT 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한국에서 카카오 메신저가 잠시 마비되었을 때 거의 사회 전반이 마비되는 일이 없기는 하죠. 하지만 현대적인 효율성에서는 한국에 훨씬 뒤처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차이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국민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은행 업무나 공공서비스 신청을 위해 굳이 창구에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병원을 갈 때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물론 진료 기록까지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굳이 병원에 가서 서류를 찾을 필요가 없죠. 빠른 전산망 덕분에 이런 모든 절차가 몇 분 안에 끝나니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디지털 시스템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벌써 누리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80년대 방식을 고수하고 여전히 종이문서와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우체국에 갈 일이라도 있으면 휴가를 내고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서류를 쓰는 것도 많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이는 일본의 IT 시스템이 기능적으로는 안정적일지 몰라도 현대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씁쓸하고 안타까웠던 강의를 마친 후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정체된 상황에서 과연 내가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는 것이 나 자신과 내 경력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곧 해야겠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주변 교수들과 얘기를 해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일본의 내수 경제는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고 엔화의 가치 하락은 더 큰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 뻔하고 일본이 경제적 부흥을 이룰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 보입니다. 차라리 아예 없다고 하는 게 맞아 보이죠. 이와 함께 일본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현실은 저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일본의 교육 시스템이 이대로라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본을 떠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일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만 갑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주소와 미래를 깊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경력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말 탈출만이 답일까요? 저는 한국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 힘든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 쌓은 실력은 전 세계가 원하는 수준임이 틀림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좋은 기회를 잡아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나본 한국의 대학생들은 언제나 열정적이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 대학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세다 경제학과의 교수인 미호 씨의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의 교육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한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실 것 같네요. 일본의 현실에 대해 걱정이 참 많다는 미호 씨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충전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